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하겠습니다. 자, 고유한 헌법은 국가기관 조직에 관련된 규범을 말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경국대전도 북한 헌법도 모두 다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 입헌지 헌법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주도권을 잡아서 제정한 헌법이니까 민정헌법, 국민이 결정한 헌법이라서 민정헌법이라고 하죠. 여기 대립되는 단어가 흠정헌법이라고 그래요. 흠정헌법은 군주가 제정한 헌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흠정헌법이 아니라 민정헌법이다. 뭐는 근대 입헌지 헌법은. 근대 입헌지 헌법의 목적은 자유권리 보장이고 권력분립이다. 자유권리 보장, 수단은 권력분립. 자유권리 보장, 수단은 권력분립. 자유권리 보장, 수단은 권력분립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대 사회관법은 노동자들이라든 사진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권리가 도입된 헌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입헌지 헌법의 최초는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고, 국민주권은 형식적 국민주권이고 법치주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권력분립은 기관 중심의 권력분립, 기관 중심의 권력분립. 정당에 대해서는 적대시 무시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월적 권리, 절대적 권리, 절대적 권리로 불가침의 권리로 이해를 했다. 현대 사회관법의 효시는 1919년 바이마노법이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헌법 34조 현재 이 조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인간다운 생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 헌법이죠.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민주권은 실적 국민주권이고 법치주의는 실적 법치주의. 실적 법치의 핵심은 위헌 없는 심판제도다. 위헌 없는 심판제도가 핵심적인 제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정당에 대해서 합법 수용 단계를 였다. 그래서 합법화 단계에서는 이제 바이마르헌법이고, 수용 단계, 헌법 수용 단계는 1949년 독일 기본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960년 헌법에 최초로 정당 조항이 헌법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 독일은 1949년. 현대 사회관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정당의 등장이죠. 정당의 등장, 위헌범 심판. 정당의 등장, 위헌범 심판은 정당의 합법적인 인정, 그 다음에 위헌범 심판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재산권은 상대적 보장이죠. 나중에 보면 헌법 23조 2항을 가리킵니다. 상대적 보장. 재산권은 상대적 보장, 재산권은 상대적 보장. 이죠, 그렇죠? 의회주의는 위기가 발생했다. 의회주의가 힘들게 됐다. 왜?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하려는 의지도 강한 데다가 국민들의 분열 현상으로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대 사회관법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국민 경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 헌법 119조 2항을 말하죠. 그래서 실적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이 현대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형식 헌법은 뭘 규합니까? 형식을 규한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규하죠. 실정법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헌법 사항을 다루고 있는 헌법을 가리켜서 실질적 의미 헌법이다. 뭘 규하죠? 내용. 실정법은 내용. 형정법은 형식.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 정부조직법은 형식적으로는 법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조직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실적 의미 헌법이다. 그래서 형정헌법이라서 실정법에 해당한다? 그렇지도 않지만 실정법에 해당한다 해서 형정법에 해당한다? X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헌법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 헌법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정법은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미국의 금주조항 예견은 형정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헌법으로 볼 수는 없다. 왜? 국가기관 조직에 관련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형정헌법은 해당하지만 실정헌법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형정헌법이면 실정헌법이다. X. 실정헌법이면 형정헌법이다. X죠. 그렇죠? 자, 내용을 규정하는 게 뭐라고요? 내용 규정한다. 실정법이에요. 형식을 규정한다. 형정법. 이거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박아놔야 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은 실정헌법이다. 형정헌법이죠. 근데 정부조직법은 형정법이 아니라 실정법이죠. 그러면 실정법이 넓어요? 형정법이 넓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형식의 실질이야. 실질이죠. 형식은 몇 개? 우리나라 하나. 실질은 많아요. 실질은 형정헌법인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헌재법, 공직선거법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 헌법으로 볼 때 헌법의 법원이 확장된다. 실적 의미로 볼 때 확장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헌법이 형정헌법에 해당한다면 일단 개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문헌법. 자,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간섭헌법 인정될 수 있다? 있다. 간섭헌법은 성문헌법을 개폐한다. 그 다음에 보충한다. 개폐 역시 X, 그 다음 보충 0.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충 보완하는 거예요. 보충 보완한다. 보충 보완한다. 뭐가 아니라 개폐한다. X. 우리는 헌법재판소도 관습헌법 인정한다. 인정한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인정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문헌법 국가가 대표로 영국인데 영국에 있는 게 뭐죠? 영국에는 헌법 변칙이 있다 없다? 있다. 헌법 해석이 있다 없다? 있다. 헌법 보호 대상이 된다? 된다. 불문헌법도 영국이란 국가를 창설한다? 그렇다. 그래서 불문헌법이 인정되는 것, 헌법 변천, 불문헌법이 국가를 창설한다. 불문헌법도 보호 대상이 된다. 불문헌법도 해석의 대상이 된다. 불문헌법인 영국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법 개정, 하나는 헌법 개정, 또 하나는 이원범 심판. 이원범 심판은 불문헌법 국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의 난이도가 어려운 헌법을 말하고 쉬운 헌법은 연성헌법인데 대체적으로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이지만 반드시 경성헌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사르디냐 공화헌법은 경성헌법이었지만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문헌법이 있지만 연성헌법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문헌법이 경성헌법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물론 국민투표가 필수 절차죠. 헌법 개정에 있어서 경성헌법에 있어서 국민투표가 필수 절차다. X. 미국과 독일은 경성헌법 국가지만 국민투표 절차가 없다. 자, 미국과 독일은 경성헌법 국가지만 뭐가 없다? 국민투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경성헌법이라 해서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헌법 130조 2항과 3항을 통해서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는 필수 절차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비교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성헌법의 취지는 헌법 개정에서 헌법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헌법 개정, 헌법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뭐다? 경성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의 최고 기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게 경성헌법이다.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야당이 반대한다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헌법 개정은 헌법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기본성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헌법도 빨리빨리 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회 변화의 신축적 대응은 연성이다 경성이다? 연성헌법이 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의 특성, 헌법의 사회성 특성, 헌법은 정치성을 특징으로 하고 무슨 합의규범이다? 최소한의 합의규범이다. 그래서 조항이 적다. 그래서 헌법은 흠결이 많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법률보다 넓다. 헌법은 최소한의 타협의 산물이고 그다음에 조문이 적고 흠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 중에 어디가 해석의 범위가 넓다? 헌법 해석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헌법은 문결에 완결된 책이 아니라 미완성적 개방적이다. 미완성적 개방적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권력구조 간에는 개방된 조로 둬서는 안 된다. 국가 국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법률의 입법 기술과 헌법의 입법 기술이 다르죠. 헌법은 완결성을 처음부터 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타협만 하려는 데 반해서 형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는 완결적 입법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재형법 정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이나 국가적 법익을 해할 수 있는 범죄 형을 다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완결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완결성을 추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합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면에서 일반 법률과 헌법 간의 입법 기술상의 차이가 있다. 자, 규범적 특성으로 헌법은 최고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최고 규범인 것은 당연하지만 최고법정을 두고 있다? 두고 있지 않다. 영미 헌법은 미국과 일본 헌법은 헌법에 최고법정을 둠으로써 최고 규범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하더라도 최고법정은 선언적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헌범죄 심판이라든지 명령규칙 심사라든지 대통령 헌법 소호무라든지 등등 있죠. 그다음 국민의 헌법의 의지, 경성헌법 이런 것들이 헌법의 최고성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것은 뭐다?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죠.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 헌법의 최고 기본성과 관련이 있다? 없다. 오히려 모든 자유 권리를 입법자한테 유보하다 보니까 입법자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입법자가 헌법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 조항이 헌법의 최고 기본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인데
우리나라 헌법 3.7 2항인데 독일 헌법에는 그래서 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헌법 총론 가면 독일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좀 차이점을 배우는데 그중 하나가 일반적 법률 조항이 있다 없다 해요. 우리나라 두고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일반적 법률 조항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다. 나중에 법률보를 좀 배워야지 좀 더 자세히 이해될 테니까 그때 가서 추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완하시고 일반적 법률보 조항에 대해서 자 헌법이 자기 보장성을 특징으로 하죠.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위헌법는 심판제도 등을 두게 되는데 그렇지만 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행정법에 비하면 강제 집행력이 약하다. 자,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고 약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왜? 형사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도 실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 준수할 규범이다. 그 다음에 80미터는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죠. 그래서 헌법 조항 간의 위계 질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헌법 제정권의 근본적 결단이 헌법과 헌법 개정권의 부속 결단의 헌법률을 비교하면서 헌법 조항 간의 위계 질서 서열을 인정한다. 그래놓고 헌법 개정권자는 헌법률을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 획은 개정할 수 없다고 해서 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와 대립되는 이론이 등가 이론이라는 거다. 법 실증자들은 등가 이론을 얘기했는데 헌법 조항 간의 효력성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조항이든 다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정의 무한개설로 이어지는 게 등가 이론의 결과다. 등가 이론은 헌법 개정의 무한개설. 헌법과 헌법률의 구별론은 헌법 개정의 한계론으로 이어진다. 한계론으로 이어진다. 한계론으로 이어진다. 헌법 헌법률 구별론.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되자 결론적으로 각하했다. 헌법정은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헌법정은 이념적 논리적 우열관계는 있다. 있다. 헌법조항 간의 효력상의 차등은 부정되었다. 헌법조항 간에 어떤 게 상위규명이고 어떤 게 하위규명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헌법 개정의 한계론과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의 구별론은 헌법 조항이 위헌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거를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헌법 조항은 위헌법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각하했다. 자, 헌재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정 당시 조문만 위헌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X. 헌법 제정 당시 조문만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헌법 개정된 조문도 위헌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정 당시 조문만 안 되고 개정된 조문은 된다는 게 독일 헌재 판례고 우리나라는 제정전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항도 되지 않는다. 헌법 29조 2항이 언제 들어왔어요? 몇 차? 제7차. 7차 유신헌법이 들어왔죠. 개정된 헌법 조항이죠. 7차 유신헌법이 들어왔는데 유신헌법 조항에 들은 개정된 헌법 조항도 위헌법 심판 헌법소원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정 당시 조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정된 조문도 안 된다는 게 헌재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헌인 헌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봤다. X.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중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심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 권고한 적이 있어요. 헌법 29조 2항과 헌법 16조 나중에 배우는데 헌법 29조와 16조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있다. 이 헌법 조항은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라고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따라 개정을 권고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근데 구속력이 없는 그냥 하소연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16조 할 때 배우는데 그렇지만 헌법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효력을 정지시킨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헌법 해석은 정책 해석이 가능하다. 왜? 헌법은 정치적 세력 간의 최소한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적 관점에서 헌법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은 정치 세력 간의 최소한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흠결이 많다. 그래서 정책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률 해석보다 헌법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넓다. 넓다 좁다? 넓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입니다. 물리적 해석이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는 없다. 없다. 긴급조치가 몇 차죠? 7차 개정법이 나왔는데 헌법 53조 사항에 따라 유신헌법에 따라서 긴급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유신헌법 조항이 있었는데 긴급조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유신헌법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언제를 기준한다? 현행헌법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심사 기준도 뭐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재판 당시에 현행헌법을 가지고 심사한다. 뭐라고 하면 틀려? 발령 당시 헌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재판 당시 현행헌법을 기준한다라는 거죠. 헌법상의 기본 원리는 기본권 제한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지만 뭐는 도출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뭐로부터? 헌법상의 원리로부터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